오늘 7월 25일 꼭 알아야 할 경제 소식 5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경제 흐름이 한눈에 보이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기름값 이야기입니다. 요즘 물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석유 최고 가격을 4주간 그대로 묶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784원입니다. 경유는 1,773원으로 유지됩니다.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도 연장됩니다. 9월 말까지 2달 더 이어집니다. 여기에 계란과 고등어도 해외에서 더 들여옵니다. 식탁 물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요? 중동 정세가 다시 불안해졌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석유 최고 가격이란 정부가 정하는 상한선입니다. 정유사가 이보다 비싸게 팔 수 없게 막는 겁니다. 유류세는 기름에 붙는 세금입니다. 이걸 깎아주면 주유소 가격이 내려갑니다.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당분간 기름값은 1,800원대 중후반을 유지합니다. 갑자기 확 오르는 일은 막아주는 셈입니다. 특히 화물차 기사님, 택배 기사님께 도움이 됩니다. 계란값, 생선값 부담도 조금 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으로 중동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자,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주식 시장 이야기입니다. 어제 증시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놀라셨을 겁니다. 코스피가 5.72% 급락했습니다. 6,690으로 마감했습니다. 6,700선이 무너진 겁니다. 코스닥도 5%대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7에서 8% 빠졌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팔았습니다. 두 곳이 합쳐 5조 원 넘게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겹쳤습니다. 우선 중동 긴장으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물가도 오릅니다. 그러면 미국 금리도 달아뜁니다. 금리가 오르면 주식 매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미국 증시도 밤사이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새 관세 발표도 겹쳤습니다. 우리 생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주식이나 펀드를 가진 분은 손실을 봤을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너무 겁먹지 말라고 합니다. 기업 실적 자체는 여전히 좋다는 겁니다. 이런 급락은 대외 악재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당분간 변동성은 클 수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엔 은행 실적 이야기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이 반가운 성적표를 냈습니다. 하나금융이 상반기 순이익 2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지난해보다 4.4% 늘었습니다. 비결은 수수료 이익입니다. 이 부분이 무려 37.7% 급증했습니다. 게다가 주주 환원율을 50% 이상으로 올립니다. 주주에게 이익을 더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증시가 활발했습니다. 주식 거래가 늘면 증권 수수료도 늘어납니다. 실제로 증권 중개 수수료가 크게 뛰었습니다. ETF 판매도 늘어 신탁 수수료가 올랐습니다.
여기서 수수료 이익이란 은행이 서비스로 버는 돈입니다. 이자 말고 다른 수익원인 셈입니다. 우리 생활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은행이 튼튼하면 경제도 안정됩니다. 또 하나금융주주라면 배당이 늘어납니다. 주주환원 확대는 주가에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은행이 수수료로 많이 번다는 건요. 우리가 낸 수수료가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금융 서비스 비용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또 다른 증권사 실적입니다. 우리투자증권이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상반기 영업이익이 294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93.3% 늘었습니다. 거의 2배로 뛴 겁니다. 순이익도 47% 증가했습니다. 특히 기업금융 부문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이 부문 수수료가 206% 급증했습니다. 배경이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출범한 지 2년 됐습니다. 지난 5월 모 회사에서 1조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자본이 늘면 큰 사업을 맡을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이란 기업의 자금 조달을 돕는 일입니다. 회사채 발행이나 인수합병 자문 같은 겁니다. 이런 큰 거래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 생활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사실 개인과 직접 연결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증권사가 커지면 경쟁이 생깁니다. 그러면 투자 상품이 다양해집니다. 다만 이 분기만 보면 실적이 뒷걸음쳤습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진 탓입니다. 성장 속에도 위험 관리는 중요해 보입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 협력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거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워싱턴에 한미조선협력센터가 생겼습니다. 영어 약자로 KOSPC라고 부릅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의 전진기지입니다. 설계부터 인력 양성까지 함께합니다. 개소식엔 양국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130여 명이 모여 큰 기대를 보였습니다. 배경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스가는 미국 조선업을 되살리자는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큰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무려 1,5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미국 조선소의 생산성을 높이는 컨설팅도 합니다. 조선업이란 배를 만드는 산업입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조선 강국입니다. 우리 경제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조선업은 우리 수출의 큰 축입니다. 미국과 손잡으면 일감이 늘어납니다. 조선소가 있는 지역 경제도 살아납니다. 관련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대미 투자라는 부담도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가 잘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매일 경제 뉴스 정리해드리고 있으니 내일도 꼭 찾아와 주세요.